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가 1년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 주제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흐름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고발인의 항고로 재수사, 특검 이첩, 기소, 징역 11년 구형, 그리고 1심 무죄, 현재는 항소 단계입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자처럼 좌우로 흔들렸고 결론은 매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단 한 번의 수사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례, 서울고검 재수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팀과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팀 모두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조 혐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건 특검이 출범하면서입니다. 주가 조작 주포들의 진술이 바뀌었고 새로운 녹취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했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 수익이 전달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면 단순 투자자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 조작은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시장 신뢰를 파괴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시세 조종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 세력들이 김 여사를 내부 대화에서 조롱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까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에서 특정 인물을 배제했다고 해서 그 인물이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럼 앞으로 주가 조작 공범 입증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을 약정하고 실제 이익을 나누는데도 시세 조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처벌 가능한 주가 조작 공범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판결은 단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이번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상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이를 범죄적 은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수많은 녹취와 자금 흐름이 존재함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현실을 보며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에게 남아있는 재판은 이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 의혹, 통일교 측의 조직적 국민의힘 입당 사건, 그리고 매관매직 의혹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선물 금액만 8천만 원이 넘고 추가로 문제되는 나토 목걸이 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3배에 달합니다. 이 사건들의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선물이 단순한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명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입니다. 특검은 특정 선물이 전달된 이후 실제로 인사나 정책 결정이 뒤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회장 사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금거북이 제공 이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관련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비례대표 일석을 약속했다는 정황은 정당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우인성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특검이 비상식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재판부입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녹취가 존재함에도 우인성 재판부는 이를 허위 또는 과장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까지 기소된 사건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 조작은 중범죄입니다. 수많은 녹취와 자금 흐름, 진술 변경과 물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이대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해석과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뒤집히는 현실. 그 결과 법은 약자에게는 칼이 되고 권력자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2심과 3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사법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계속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추가 재판,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법 위에 있었는지, 누가 법 앞에 평등했는지를 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